성동구 성수동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구와 마주보고 있고 한강대교 세 곳을 통해 강남구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 그리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에는 접근이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곳으로 고급 아파트들과 재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갤러리아 포레를 필두로 성수동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신혼부촌과 제2강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성수동 토지거래 현황은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2019년 최저치였고 그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물 매매 현황을 보고 계신데 이 그래프는 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거래량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 거래량은 최고치를 보였고 그 이후 평탄화된 모습입니다. 성수동 일가에서 거래된 건축물 중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꼬막 빌딩 거래가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 건물에 속한 성수동 이가의 일부 유동 현황을 보고 계신데 총 유동 인구는 24,062.2명이고 남성 비율이 60.4%, 30대가 22%로 가장 높습니다. 시간대별로 06시부터 11시 시간대에 30.3%로 가장 많으며 0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에 3.2%로 가장 적은 유동인구가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다닐 일이 없죠. 요일별로 목요일에 16.8%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에 8.4%로 가장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블루보틀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성수족발이 있는 지역 위쪽 북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에 표본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인구는 남성 비율이 56.7%, 여성 43.3%로 남성이 높으며 30대가 30.4%로 가장 높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남성 30대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는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성별 소비 현황은 주거인구 중 남성이 181만원, 여성이 172만원을 소비하고 있고 직장 인구는 남성이 169만원, 여성이 16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령대별 소비 현황에서 주거인구 중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으며 직장 인구는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이어 50대와 30대가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아닌 40대 남성과 여성이 유효 수요층이 되는 겁니다.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 소비력이 높다는 것은 아니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상세 평가 지수를 보시면 성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전월 대비 성장성 지수는 25.7% 상승, 안정성 지수는 동일하고 영업력 지수는 1.8% 상승, 구매력 지수와 직경력 지수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장성이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면 구매력과 직경력 지수가 상승할 것이고 이것은 개발과 재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정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성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성장된 모습 속에서 그 현황 속에서 구매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건물은 뚝섬역에서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에 위치했고요. 중공업 지역으로 최대 용적률 400%까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기본 층수로 따지면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는 것입니다. 대지 82.4제곱미터, 연면적 144.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변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100% 변화된 건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은 이미 4년에서 5년 전부터 일반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숲 앞 아뜰리에 길이라는 곳이고 성수동 카페 거리도 있습니다. 본 건물 옆 거리 골목을 보시면 유사한 상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명도 시기와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제한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 어느 정도 보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 기간 보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문제와 임차인에게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단점이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축할 경우 옆 건물과 공동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흔한데 우리 건물은 단독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지나치게 붙어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 요지가 있습니다. 태생이 작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도 꼬마 빌딩은 꼬마 빌딩입니다. 성수동은 이미 그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거의 없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수익을 중요시 여겨서 임차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른 건물을 결정할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동은 손을 봐야 하는 건물이 많은 곳이죠.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점은 평당가가 1억 569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26억입니다. 20억대로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인 성수동의 건물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빌딩을 읽어주는 필스티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